안녕하세요. 그래소리TV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첩을 빌려준 안길. 김형광 역금. 신라 문무왕의 서재인 차득공은 어려서부터 대궐 밖으로 나가 들판을 쏘다니며 놀기를 좋아하고 천민들과 어울려 한담을 나누는 것을 즐겨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수레공자라고 부르곤 했다. 차득공의 이러한 행적을 보다 못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문무왕께 아뢰어 차득공의 바깥 출입을 금하기를 정했으나 문무왕은 화랑들의 예를 들며 그것을 거절했다. 이 나라의 기둥인 화랑들을 보시오. 낭도들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기상을 높이 세우고 심신을 수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 비록 차득공이 말을 타고 들을 달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초야에 나가 백성들과 어울려 늘 소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니 그 또한 백성들에게는 귀감이라 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문무왕은 차득공을 더욱 아끼고 총애했다. 문무왕은 즉위 때부터 국력을 신장시키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역사를 벌여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했는데 그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그러나 신하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문무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충을 보다 못한 의상법사가 문무왕을 찾아가 직언을 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편히 살고 정사가 안정되면 외부의 침략과 내란이 사라져 애써 군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상법사의 말에 문무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에서 행하는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역사에 동원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조차 없으니 생활은 피폐해지고 자연히 민심은 흉흉해진다는 말씀이옵니다. 의왕법사의 말에 문무왕은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면 법사의 생각을 말해보. 역사를 그만 멈추시고 백성들에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방도를 찾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문무왕은 의상법사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날 밤 서재인 차득공을 은밀히 오전으로 불렀다. 너는 어려서부터 궐 밖을 나가 백성들과 자주 어울렸으니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내 너에게 재상의 자리를 줄 터이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민심을 수습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문무왕의 말을 들은 차득공은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아뢰었다. 대왕의 뜻을 받들기 전에 먼저 소신이 나라 안을 돌며 민심을 살피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문무왕은 차득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다음 날 아침 차득공은 평민의 옷차림새로 궐을 떠나 홀로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녔다. 백성들은 나라의 지나친 역사에 분노하고 비방했으며 어떤 자들은 술에 취해 차라리 고구려나 백제로 도망치는 게 낫다고 떠들기도 했다. 차득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애썼다. 동가식 서가숙을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차득공이 어느 날 무진주라는 곳에 이르러 고을 주사 안길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안길은 첫눈에 차득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차득공을 사랑으로 안내한 다음 저녁을 후이 대접하고 술상을 따로 준비하여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은 후 차득공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하자 안길은 한사코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며칠 더 머무르며 요독을 풀고 떠나기를 권했다. 차득공은 하는 수 없이 안길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다. 대궐을 떠난 후 지금까지 줄곧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느라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기에 차득공의 몸도 피로가 겹쳐 있었던 것이다. 안길은 차득공을 하루 종일 편히 누워 쉬게 하고 3명의 첩들에게 그 시중을 들게 했다. 첩들은 안길이 시키는 대로 번갈아 가며 밥상을 차려오고 보약을 다려오고 술상을 내왔다. 차득공은 안길이 첩 셋을 거느리고 산다는데 내심 놀랍기도 했으나 그들이 어느 누구 하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이 없이 서로 도와가며 다소곳하게 안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그의 사람됨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길이 그토록 차득공을 후하게 대접한 것은 내심 속셈이 따로 있어서였다. 안길은 잡기에 능해 사람의 관상을 제법 볼 줄 알았는데 차득공의 관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어느 누구보다 귀티나고 신수가 훤한 상이었다. 그런 차득공을 지금 후하게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안길의 속셈이었다. 차득공이 떠나기 전날 밤 안길은 조용히 첩들을 안방으로 불러 말했다.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할 것이야. 평소와는 달리 안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첩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사랑에 있는 손님과 동침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쉬이 생각해서도 아니며 너희가 싫어서도 아니다. 안길의 말에 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금 사랑에 계신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아주 크게 될 인물이시다. 내가 한낮 고을의 주사 자리에 머물지 않고 출세를 하려면 저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중 한 사람이 오늘 밤 저분과 동침한다면 나는 그 여인이 누구든지 한평생 버리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첩들은 말이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안길은 그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어느 누가 나설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다. 내 약속하마 절대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입에 담지 않겠다. 그러니 내 앞길을 생각해서 부디 누구든지 허락만 하여라. 제발. 안길의 간절한 말에 첩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쪽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리, 지금 하신 말씀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길은 반색을 하며 대답했다. 지키고 말고 어디 지킨다 뿐이랴.
네가 원한다면 각서라도 써주마.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첩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안길은 다른 두 명에게 주안상을 준비하도록 하여 어린 첩의 손에 들려 차득공이 있는 사랑방으로 보냈다. 마당에 숨어 방 안에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던 안길은 이윽고 사랑의 불이 꺼지자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안채로 돌아갔다. 날이 밝아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서려던 차득공은 안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 나중에 도성에 올 일이 있거든 황성사와 황룡사 중간에 있는 단호라는 사람의 집을 꼭 찾아주시오. 안길은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 깊이 아로새겼다. 나라 안을 한 바퀴 돌며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대궐로 돌아간 차득공은 곧바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차득공은 안길을 잊지 않고 무진주의 주사 자리에 승진시켜 도성의 제조를 맡아보게 했다. 안길의 속셈이 들어맞았던 것이다. 도성으로 이직한 안길은 틈만 나면 차득공이 일러준 황성사와 황룡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나 단호라는 사람에 대해 물으니 노인은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호라 함은 5월 5일 단오날에 태어나신 수레공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오. 수레공자는 곧 지금 재상의 자리에 계신 차득공을 말하는 것이니 그분의 집은 바로 저기라오. 안길은 자신이 찾는 단호라는 사람이 재상이신 차득공이라는 말을 듣고 적이 놀랐다. 안길은 노인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고 차득공을 뵙기를 청했다. 차득공은 안길을 기쁘게 맞아들여 성대한 주연을 베풀고 안길이 주사로 있던 무진주에 토지를 하사하였다. 안길은 이후 차득공 덕에 벼슬이 점차 높아졌으며 차득공과 하룻밤 동침을 했던 나이 어린 첩을 언제나 곁에 두고 사랑해 마지 않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복 많이 받으세요.